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모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원입니다. 아, 떠나고 싶다. 라스베가스 가고 싶다. 오? 갑자기 라스베가스는 왜? 땡기고 싶어서는 아니고 지난번에 이인복 대표님이 CES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보고 싶고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CES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미래의 모습에 한 발짝 다가간 그 기술들이 전 세계인들을 어떻게 사로잡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방송 나가고 보니까 너무너무 알찬 내용들이 많았는데 네.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서 일부만 보여드린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누굽니까? 우리 두기들도 그런 아쉬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서 강의 내용 중에 시간상 미처 다 못 들려드렸던 부분, 못 보여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앵콜로, 아니죠, 추가적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까지 다 채운 완벽한 강의를 맞습니다. 드디어 두기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거죠. 돈들이 필요 있나요? 라스베가스 비행기표 사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분들 라스베가스로, 특히나 CES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께 자세히 CES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되었습니까? 네! 함께 떠나 보시죠!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좀 편한 느낌으로다가 네. 올해 꼭 아셔야 되는 IT 이슈 중에 하나, CES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퀴즈를 통해서 좀 몇 번 접했는데 여전히 뭐 IT는 어렵긴 해요. 네네. 예. 어떤 쇼인지 혹시 아시겠네요? CES? 예. 오늘 문제마다 계속 얘기가 나와서 네. 컨슈머 일렉트릭 쇼. 발음 좋으신데요? 예. 라스베이거스에서 하고요. 네, 맞습니다. 최초로 시작됐던 곳은 뉴욕. 뉴욕이고, 그리고 뭐 전 세계의 어떤 전기, 전자 쪽의 IT 쪽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뭐 핵심과도 같은 그런 박람회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제 맞추신 거고요. 네. 우선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세계로 세 개의 IT 쇼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월 달에 시작하는 CES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있는 행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항상 있는 MWC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MWC.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아. 마지막 행사가 IFA라는 행사인데 네. 9월 달 정도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베를린. 이것도 가전제품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가전제품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우리 생각하면 가전제품이라는 게 집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TV, 이걸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근데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냐면은 2011년도 이후에 태블릿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애플워치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스마트워치들이 등장했던 것도 여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었다. 왜 이게 등장했을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집에 있는 사물들을 연결시킨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면 말이 되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행사가 열리는 게 점점 나오는 제품들 중에 덩치가 큰 게 생기기 시작해요. CES에 등장하는 제품 중에 제일 덩치가 클 만한 거. 정답, 자동차. 자동차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2016년부터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등장을 시작했었고, 우리가 알만한 완성차 제조사들이 모터쇼를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었다. 컨셉과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특히 롤러블 TV 기억하시죠? 네. 막 말리는 거. 네네. 아무것도 없는데 네. 갑자기 TV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LG에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도 이런 가전 쇼에서 공개가 됐었어요. 그 롤러블 TV 지금 상용화가 됐나요? 됐죠? 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엄청 비싸겠네요.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한 2천만 써야 원? 되죠. 한 1억 정도? 안 사. 안 사. 저도 안 써. 아직은 안 사.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우리는 그렇죠.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였던지 간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데, 작년 행사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작년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동이 정지가 됐거든요. 대규모 행사를 못 합니다. 이 와중에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큰 행사를 했었던 게 운 좋게도 1월 달에 있었던 CES였어요. 그때는 할만했겠네요. 그렇죠. 시기가. 그리고 딱 1년이 지나서 이제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올 디지털로 하겠다. 그래서 최초로 행사가 모든 것들이 IT 쇼로 시작해서 쇼로다가 라이브 방송으로 끝났습니다.
지금도 관련된 영상 남아있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그걸 보시면 키노트에 대한 것부터 업체들이 어떤 것들을 발표했는지를 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좀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한 가지는 올 디지털의 의미. 네. 이걸 보게 되면은 올해 행사들이 어떻게 좀 갈지 그 방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전제품 박람회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로봇도 나왔고 자동차도 나왔어요. 거기서 좀 포인트를 잡고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올 디지털의 의미를 보면 이게 3박 4일 동안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월 11일에서 14일 정도에 끝나게 됐어요. 관람 인원은 당연히 좀 줄었습니다. 줄 수밖에 없었고요. 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사장이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코엑스 한동 정도가 아니라 예? 거의 100배 정도 넓이. 100배요? 코엑스 100배요? 그러니까 센터가 3개가 있는데 그 센터 호텔 3개를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대한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그 라스베가스 자체도 축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근데 그 행사를 이번에 못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볼게. 행사가 있으면은 주최하는 측이 있고 참여하는 기업이 있고 네. 그리고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참여 기업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올해 행사를 못하게 됐어요.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참석을 할 때 일단 비용이 세이브가 되죠. 그렇네요. 이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고 자, 참가자들 입장에서는요. 비용 절감이죠. 참가비 자체는 비싸진 않아요. 네.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편인데 문제는 가서 숙박을 할 때 아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비용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겠다. 그건 좀 약간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목 잘 잡은 카페 같은 느낌이구나. 맞아요. 그때 엄청 비싸게 비싸죠. 봤잖아. 네. 예를 들어 하루 숙박비가 예를 들어서 예. 한 100만 원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은 행사가 없을 때는 10만 원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다 이게 보니까 외국도 똑같구나. 한철장 사네요, 걔네도. 자, 주최 측의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주최 측도 어느 정도는 비용 절감이 돼요. 행사장을 빌리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임대료에 대한 것들, 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점인데 이제 이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로 돌아오게 돼요. 왜죠? 그 중에 하나가 숙박이랑 관광 수익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추산치를 보게 되면은 3억 5천만 달러 정도, 약 4천억 정도가 감소했다 그래요. 아이고. 지역 경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역 경제에서. 그렇지. 자, 그리고 주최 측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참가하게 되면은 2020년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그것도 못 벌어들이게 된 거죠.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 참가자 입장에서의 단점은 뭐냐? 이제는 신청하면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행사장을 가는 이유는 인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유명한 부스를 사람들이 달려가거든. 저 봐야 되니까. 로봇이 나왔대요. 삼성에서 뭐가 나왔어요. 달려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거긴 또 줄을 많이 서 있고 옆을 보니까 사람들이 왜 모여 있어요? 맞아요. 아, 이거 뭐지? 왜 모였지? 그런 식으로 우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회도 없어지게 됐다. 그렇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롤러블 TV 아까 얘기했었으니까요. 롤러블 TV가 우아하고서 TV에 나온 걸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야, 저게 돼? 그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뒤에서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실감나지가 않는 거죠. 영상으로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에 있는 한 업체가 네. 스카이워스라고 하는 회사였었는데 보셨죠? 이 회사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TV다 라고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롤러블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사실 좀 많이 본 사이즈와 형태예요. 보니까 LG 거를 이니셜을 지우고서 네, 로고를 지우고서 자기네 것처럼 이제 보여줘가지고 실물을 못 보니까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구나.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지금 나온 기술이야 아니면 컨셉이야? 이거를 알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게 한계점이 나왔어요. 때가 어느 때인데 참 그러니까요. 그런 공정하고 아주 규모 있는 박람회에서 결국엔 다 걸려가지고요. 사과 망신이죠, 들어갔습니다. 망신. 예. 그래서 올 디지털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새로운 뉴멀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행사들이 디지털로 앞으로도 진행은 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쇼라고 하는 것들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이렇게 올 디지털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네. 우리가 살펴볼 디지털 트렌드를 봤을 땐 아까 보니까 정답 맞추셨던데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초개인화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초개인화. 네. 초개인화, 초맞춤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발표했었던 회사들을 좀 보게 되면은 역시 삼성이 제일 앞서서 초개인화를 좀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비스포크 냉장고라고 있죠. 오. 그거 대박이 났죠. 그거야말로 초개인화가 딱 이해가 가는 제품이다. 맞습니다.
냉장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결혼할 때 네. 냉장고 제일 오래 가고 튼튼한 거 맞아요. 하나 사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바꿀 일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더 바꿀 쓰죠? 만한 더 쓰- 이유를 자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 예쁘게 만들잖아요. 예쁘게 만드는 하나 더 당신의 취향에 따라서 도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 네. 그렇죠. 도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네 개를 다 바꿔라. 맞춤형을 해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맞춤화가 됐던 거죠. 또 한 가지 나왔던 거는 스마트 쿠킹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네. 스마트한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거 좀 먹고 싶은데 누르면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기준으로 와우. 추천을 해주거나 혹은 재료가 부족해요. 사야죠. 주문 주문. 좀 그렇죠. 할수 있어요? 대박. 스마트 오더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야, 이게 편리하니까 좋긴 한데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워요. 계속 소비를 그냥 이끌어내네. 그렇죠. 그리고 집에 있으면 이제 우리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확진자 되신 분들 많잖아요. 찐자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홈트라는 게 유행이 시작했죠. 홈트. 그렇죠. 집에서 트레이닝을 받자.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자세를 따라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죠. 그래도 등장하기 시작한 게 TV에 화면을 띄워놓고 나서 앞에 그러면 트레이너가 나오는 거죠. 트레이너의 동작에 맞춰서 내 동작을 바로 옆에 볼 수 있도록 카메라 달렸으니까요. 왼쪽에는 트레이너, 오른쪽에는 내 모습. 와.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제대로 따라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면서. 그렇죠. 요즘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세 명이 만약에 친구로 묶여 있다. 뭐 한 달 만에 만났어요. 한 달 동안 서로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아침마다 제일 많이 운동을 하셨어요. 어. 그럼 자극이 오는 거거든요. 아. 바로 노티가 오겠죠. 지금 달리셔야 됩니다. 점수가 뒤졌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걸로 가게 돼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였는데 이제는 아예 현실화가 됐네요. 그렇죠. 근데 현실화도 중요한 이유가 CES라는 게 원래 비전이에요. 기업들의. 네.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지만 뻥카가 좀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심해요. 우리가 이걸 만들 거다. 만들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 거다. 그런데 올해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와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저 두 번째로 집중해 볼 만한 거는 그 인플루언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플루언서 분들이시잖아요. 내가 외부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것들.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분은 여성분이었습니다. 김래아 씨. 네, 이 여성분이었잖아요. 그 좀 더 확대해 주실 네. 수 있으세요? 미인이신데? 예쁘죠? 인스타그램 하고 있으니까 팔로잉 하시면 돼요. 와. 이분이 그러면은 사이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올라왔던 걸 보게 되면은 뭐 홍대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진. 우리 흔히 보는 거잖아요. 네. 책 읽고 있는 사진. 나 일하고 있어. 셀카. 자, 이런 것들 올렸는데 그러니까 있어빌리티예요. 이스빌리티. 약간 좀 과하게 화장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있을 만한 사람인데 노출 조금 바꾸고 하면은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올해 1월 CES에서 목소리가 생긴 겁니다. 3D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성분이 나와서 LG의 제품들을 소개했었어요. LG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노트북이 뭐가 나왔고 어떻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이유가 이제 설정값이 들어가요. 대학생에다가 여성인데 인플루언서를 꿈꾸고 있고 작곡하는 걸 좋아하고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예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이런 식의 설정값을 주게 되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야. 보게 되는 것들이죠. 옛날에 아담 때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다르죠. 진짜. 저도 가끔 아담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요즘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얘기 나왔던 KFC구나. 그렇죠. 잘생겼다. KFC 하면은 보통 할아버지시잖아요. 네. 호할아버지. 나 치킨 먹고 가야지. 나 이건데 갑자기 엄청 잘생겨 나왔어요. 너무 배우 같은데요? 잘생겼고 키도 크고 분발에다가 복근도 훌륭하고. 오. 지금 엄청난 부자인 거죠. KFC를 만들었으니까. 제국의 부자인데 부유한 삶이란 이런 거야. 전세계 타고 다니는 모습. 혼자 딱 알아서 밑에를 내려두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모습. 제대로 분석했구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사람들이 페이크인 거 압니다. 아는데 재밌잖아. 재밌고 팔로잉을 하게 돼 있고. 이미지랑 어떤 이런 걸 만들어내네요, 계속. 맞습니다. 오. 이걸 소셜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누군가 인플루언스 우리 회사의 대표 모델을 고용을 했는데 그분이 사고를 치게 되면은 회사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 다 바꿔야 되잖아요. 학교 폭력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사이버 인플루언서는 그렇게 설정값을 넣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아마도 이게 올해 다른 기업들도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얘기 드릴 부분은 오프라인입니다. 코로나가 있고 나서부터 이동이 정지되다 보니까 과연 매장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보다 미국도 역시 타격이 심했었고 그중에
베스트바이라는 곳의 CEO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자, 베스트바이라는 곳은 국내에 있는 회사랑 비교하자면 어디랑 좀 비슷하냐면요. 가서 보고 살 수 있는 하이마트. 곳이에요. 하이마트. 하이마트? 아. 하이마트 혹은 일렉트로마트 이런 비슷해요. 음. 네, 가전제품 전문점인데 이 회사는 원래 예전부터 망할 뻔했었어요. 제일 처음 망할 뻔했던 첫 번째 위기가 뭐 때문에 있냐면 아마존 때문에. 아. 저희 이거 들었습니다. 저희 이거 강의 때 들었어요. 그래? 베스트바이가 예전에 매장이었는데 이제 초면인데. 체험관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맞아요. 리테일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 사람들이 못하는 경험을 주자. 온라인에서 우리가 경험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터닝하면서 베스트바이는 한 번의 위기를 넘겼고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두 번째 위기를 넘겼는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대표가 본인들의 매출 자체가 작년 3분기에 온라인 매출이 175%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매출 중에 40%가 오프라인 매장 픽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 오프라인 매장 픽업.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상황이 다르긴 하죠. 미국은 일단 점포들이 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고 네.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매장에 가기 전에 미리 스마트폰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해 놓고 나서 그리고 딱 도착하게 되면은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놓고 나서 다시 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있는 구역을 남겨놓는 겁니다. 내가 C-1에 주차했어. 남기면 직원이 나와가지고 트렁크에 실어주고 빠이빠이하고 집에 가고 끝. 오. 이거를 픽업 서비스로 만들었고 주차장 픽업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베스트바이뿐만 아니라 월마트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새로운 점포를 만들 때 이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연결되는 게 우리 비대면 시대에 무인 매장들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 아마존 고라고 하는 거 만들었었잖아요. 네. 네. 찍고 들어가서 물건 집어서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혁신적인 점포를 만들었고 이제 그걸 우리나라가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더현대 네. 새로 생겼죠. 생긴. 네. 그리고 농협 유통에서는 하나마트 신촌에 있는 진짜로요? 하나로마트에도 비슷한 센터가 생겼어요. 와. 롯데마트나 이런 쪽은 쇼핑 카트에 계산기를 아예 집어넣었어요. 바코드를 찍을 수 있게. 와. 그래서 계산대를 통과할 필요 없이 바코드 찍고 결제는 간편 결제로. 나갈 때는 계산 다 됐으니까 카트를 밀고 나가면 될 수 있도록. 매장들은 무조건 디지털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고용 쪽으로는 좀 안 좋은 문제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노동력은 줄어들게 돼 있고 고용 창출이 없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사람은 더 많아져야 돼요. 음.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ARS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그걸 인공지능이 처리를 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바로 사람이랑 통화를 해갖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휴먼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어허.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매장에서 계산대에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매장에 있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곳곳에 위치하면서 사람들의 서비스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걸로 많이 바뀌게 되고 특히 온라인 주문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피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직원분들은 매니저 역할이라고 뒤에 있는 직원분들은 빨리 뛰어 돌아다니시면서 온라인 주문이 들어왔던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보내는 역할들 그렇게 재편이 되고 사람은 늘어나게 된다. 이쪽 그런 관점으로도 쪽으로 볼 필요가 있죠. 고용 창출이 되는 쪽은 분명히 있다. 네네네.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제가 네 번째 얘기를 드리면은 ESG가 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ESG? ESG. MSG는 이제 그거. ESG가 요즘 검색해 보시면은 기업들의 하나의 지표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 ESG란 말은 앞에 E가 environment라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것들. 뒤에 있는 S가 social. 맨 끝에 G가 거버넌스라고 해서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친환경적이고 이 회사가 윤리적이고 사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지배 구조가 탄탄하거나 건전한 회사에 우린 투자를 하자. 한 회사를 볼 때 평가 지표가 되는 거죠. 예전엔 뭐랑 비슷했냐면 착한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우린 착한 기업 걸 사야 돼. 그걸 CSR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뭐 가끔 나오잖아요. 오뚜기가 선행을 했다. 네. LG가 선행을 했다. 돈을 혼내주자. 돈 줄내주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기업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ESR은 지금 필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필수가 되느냐? 회사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소비자, 경제분들이. 주주. 주주죠.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무서워하잖아요, 아쉽게도. 주주들은 무서워요. 근데 주주들 중에 어떤 주주를 무서워하죠? 의사결정권이 있으니까. 대주주잖아요. 네네네. 대주주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전 세계로 유명한 회사 중에 블랙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매년 본인들이 투자했던 회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올해에 대한 방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뭐를 얘기하기 시작했냐면은 ESG. 이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겠다.
한마디로 너네 회사가 지금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올해 어떻게 줄일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답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투자금을 빼겠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주가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소비자들에 대해서 생각들. 여기다가 이제 소비자들에 대해서 생각들. 지난 1년 동안 보게 되면은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까 엄청나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났죠. 네. 그 전에는 커피에서 커피 마실 때 빨대 같은 것들 쓰다 보니까 종이 빨대로 바뀌었어요. 네.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생수병이 바뀌었죠. 생수통이 색깔을 뺐고 포장지를 떼서 버리기 쉽게 뜯기 좋게 만들었죠. 네. 이것도 ESG예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면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나을 것 같아? 선택 기준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미국에선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친환경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쪽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가요. 야, 이건 또 새로운 트렌드구나. 그래요. LG 같은 경우에도 올레드 TV 이번에 나오는 것들이 아예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라든지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는 페트병을 재활용했다라든지 옷도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올해부터 나오는 자동차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내장재를 만들 때에도 우리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썼다. 예전에는 그럼 저가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반대로 친환경. 예. 이거를 가져가기 시작했었죠. 자, 5번째 얘기 드릴게요. 로봇 빼놓을 수 없겠죠. 로봇. 전자제품 하게 되면은 그 끝판왕은 로봇이라고 볼 수 있기 로봇. 때문에 네. 네, 로봇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반려 로봇, 두 번째는 홈 로봇이에요. 반려 로봇과 홈 로봇의 차이가 뭐냐? 네. 반려 로봇은 내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강아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힐링. 예. 강아지는 집에서 일을 하지 않죠. 네.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네. 걔를 보면 좋으니까. 무전 취식해요. 네, 반려 로봇도 똑같아요. 예. 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홈 로봇은 걔는 일을 해요. 이 두 개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둘 사이에 어떤 뭐 어색함은 없나요? 어색함은 없고 두 개 이제 합치려는 시도는 많이 되어져 있기는 하죠. 근데 아주 귀엽거나 아주 일을 잘하거나 그래야겠네요. 잘 안 되기는 예. 해요. 제일 많은 시도가 되는 게 고양이 형태의 반려 로봇이 나오는 거. 국내 기업 중에는 메트로액트라는 데에서 마이캣이라는 고양이를 만들었어요. 우와. 이 고양이가 있는데 출동한 거예요 이번에? 네, 나왔어요. 심지어는 얘가 등장했는데 이건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반려 로봇이거든요. 먼지덩이 같은데? 먼지덩이. 그렇죠. 먼지덩이 보이고. 손뭉치. 손뭉치. 이게 반려 로봇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건 없고요. 하는 거 없어요. 로봇이면 그럼 움직이거나 네, 뭐. 쓰다듬어 셔야 돼요. 데리고 다니면서. 쓰다듬으면 좋아해요. 현실판 다마고치구나. 그렇죠. 현실판 다마고치를 만들었어요. 내가 애써 키워줘야 되고 비싸고. 조금 이상한디? 이것도 이제 반려 로봇인 것들이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들은 이런 애들 나와야 되죠. 맞아요. 진짜 눈, 코, 입이 네, 있어 네, 보이죠. 눈, 코, 입 있는 것들. 네. 근데 나오는 것들은 정서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오. 아이들 교육이 아니라 정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에 있으면서 뭔가 좀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어르신들을 위한 로봇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맞습니다. 네. 치매 방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네. 이쪽이 제일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고연령층들이 많죠. 그렇죠. 실버 세대가 많고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녀석이죠. 이건 홈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홈로봇은 삼성에서 이번에 로봇 핸디라는 녀석을 보여줬어요. 팔이 하나 있죠. 네. 눈이 있고. 네.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와인을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설거지 할 수 있는 데다가 그릇을 집어서 집어넣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엄청 정교한가 보네요. 이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와요? 한참 남았죠. 아직 그쵸. 아직까지 나오는 게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는 컨셉만 보여준 거고 이게 쓰시려면 집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같이 팔아야 돼 집이랑. 그 차이가 있다는 것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 로봇 얘기 끝낼게요. 네. 얘는 몰리 키친이라는 로봇인데 주방입니다. 주방에 싱크대 위에 요리대 위에 팔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요리하기 싫으실 때 주문해서 먹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거죠. 지금 짜장면 하나 먹고 싶은데? 그럼 알아서 통에서 꺼내가지고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놓는 로봇이에요. 와. 얘가 이제 시판에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메인 키친에 놔두면 안 되고 그냥 뭐 집이 넓다면 키친이 여러 개 있다면 해볼만 하네요. 해볼 만은 하죠. 해볼 만은 한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화도 날 것 같고 막.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자동차 얘기 좀 드릴게요. 네. 자동차 회사들은 매년 단골처럼 출전을 합니다. 우리가 와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작년 CES의 스타는 누구였냐면은 현대랑 토요타였었어요. 현대랑 토요타에서는 작년에 스마트 시티의 비전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스마트 시티는 이런 거다. 정말 거대한 걸 보여줬었는데 두 회사 다 이번에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맥이 좀 빠졌죠.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갔대요? 근데 오히려 그 자리를 누가 차에 들어갔냐면 지금 드론이거든요.
이 드론이 날아가서 안착하는 곳이 있는데 많이 봤던 로고가 있으실 거예요. 주유소인데? 그렇죠. GS 칼텍스가 나왔어요 이번에요. 갑자기 우리 CES의 자동차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주유소가 나왔어요. 드론 정거장을 진행하겠다는 건가? 스마트한 주유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위에 옥상에는 드론이 예. 배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하고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름 들어갔다 그 옆에 햄버거 먹기에는 좀 기름 냄새 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또 빨리 느니까.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오래 걸리죠. 네. 이걸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어차피 충전이 오래 걸리면 와서 쉬다가 가라. 그런 복합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쇼핑몰처럼. 그렇죠. 전동 킥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세워놓고 나서 소카 이런 것들을 또 연계될 수 있는 것들 커넥티드 카를 불러서 가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여기서 택배도 차릴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번에 목표였었죠. 그 에너지 플러스 허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카카오가 선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유회사들의 다음 넥스트 플랜이 이쪽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거를 보시면서 그리고 혹시 그쪽 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연기관 차들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지? 전기차로 터닝을 해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요즘이에요. 그 이번에 CES에서 좀 보실 만한 포인트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개인에 대한 것들. 근데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건 맞는데 점점 개인이 집으로다가 확장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실적이라는 거. 과거에는 꿈과 희망을 얘기했었으면은 지금 자동차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당장 써먹을 수 있고 바로 구매할 수 있고 1, 2년 안에 볼 수 있는 걸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는 디지털 컨택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베스트바이의 사례 같은 것들. 앱을 바꿔내는 것들.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네 번째 포인트가 ESG. 착한 기업을 넘어서야 되는 것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사이버 인플루언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상세계에 대한 준비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5가지의 포인트로 올해 CES를 보시면서 내년에 네. 또 어떻게 될까 보시는 재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실 저도 이런 박람회를 뭐 촬영 때문에 뭐 종종 가보지만 갈 때마다 그냥 막 이거 놀라는 정도에 그쳤는데 그거 이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유망 산업이 눈에 보인다는 거 행복해요. 저는 내년에 CES를 네. 외국 출국해서 한번 보는 거를 진짜 가보고 싶다. 네, 가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들은 참 재밌네요. 그리고 새로운 상상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고.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를 라스베가스에 다녀오게 해주신 네. 우리 이인복 대표님께 오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기들도 CES 오늘 재밌게 함께 즐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도 더 재밌는 퀴즈와 더 재밌는 강의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